충청북도 음성군의 평범한 시골 마을. 작년 10월 이곳에서 밤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개 마냥 자욱해서 나는 안개가 껴서 내일 덥겠구나. 하늘에 하얀 구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쫙 있었어요. 도대체 그날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주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주민들이 증언한 그대로 정말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듯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마을은 온통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확을 기다리던 작물들이 모두 처참하게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피해를 입은 건 농작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0여 명 이상 넘는 주민들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예. 유독가스인 거죠? 네. 죽을 것 같아. 주민들을 죽음의 문턱에 서게 만든 건 바로 유독가스였습니다. 마을 인근의 공장에서 지하 탱크에 있던 독성 화학물질 약 400리터가 지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와.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2012년 9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북 구미의 불산 유출 사고 기억하십니까? 자, 사고 당시 CCTV 영상입니다. 보시면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두 명의 남성이 보이죠. 한쪽 탱크에서 호수를 가져와 다른 탱크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던 이때 갑자기 밸브가 열리면서 탱크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연기는 화면을 뒤덮었고 방금까지 작업 중이던 두 남성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어? 이 사고로 화면 속 두 남성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작업자들까지 총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 흰 연기의 정체는 바로 불산이었습니다. 불산은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 뼈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부식성이 강하고 흡입 시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 불산 유출 사고는 저장 탱크로 불산을 이송하는 과정 중에서 작업자들이 밸브를 실수로 밟게 되면서 폭발로 이어지고 불산이 대량으로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네, 작업자의 실수로 불산 12톤이 누출되면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기체 성분이던 불산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면서 인근 주민 10,000명 이상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죠. 왜냐면 저희는 바로 옆 아파트고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목이 너무 아프고 일단 기관지 쪽으로 많이 안 좋아요. 자, 농작물은 물론이고요. 가축도 4,000마리 넘게 폐사하거나 이상 증세를 보였던 그야말로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화학사고 지역으로 낙인 찍히면서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지역 농민들은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한 해 평균 100건 정도 발생합니다. 작은 누출부터 대형 폭발까지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산업 현장에서든 방심하는 순간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독성이 강한 물질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불산, 황산, 질산, 염산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물질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어나 아니면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은 불가피한 존재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화학물질 안전원입니다. 점점 이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산업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고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화학물질 안전원이 개원을 했고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다루는 종합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겠죠. 이곳은 현장이 실제처럼 구현돼 있는 사고 대응 훈련장입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 해경, 혹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의 자체 소방대원들이나 방재를 담당하는 팀들이 교육을 듣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도 하고. 훈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저도 훈련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자, 먼저 이렇게 산소호흡기부터 장갑, 헬멧까지 쓴 뒤에 이 위에 보호복까지 한 번 더 착용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이렇게 장비부터 갖춰야 하는 거죠. 다 해서 무려 20kg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와. 자, 화학물질이 담긴 탱커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대응 훈련인데요. 자, 오늘은 누출 지점을 차단하는 방법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네, 일단 훈련이 시작되자 실제처럼 탱커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2인 1조로 차단 장비를 들고 누출 지점으로 갑니다. 이 끈을 이 탱크 뒤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 밑에 지점에다가 갖다 대고 쓰면 됩니다. 저 20kg를 몸에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출 방지용 백을 이용해서 구멍을 막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가벼워 보여도 장비만 10kg이 넘어요. 일단 끈으로 장비를 고정해야 하는데, 이게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네. 급한 마음에 자꾸만 끈을 놓치는 김 PD. 미리 연습 안 해보면 못하겠어요. 못하죠. 9번의 시도 끝에 겨우 고정을 완료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고 대응에 성공한 김 PD. 훈련해보니까 어떤가요? 상황인 줄 알면서도 막 연기도 나고 막 이러니까 와, 되게 공포심이 확 드네요. 전문가가 아니고서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훈련을 계속 하면서 교육생들께 양성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훈련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도착한 곳은요, 2차 전지에 쓰이는 전해액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전해액은 2차 전지 내부에서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핵심 물질인데요. 생산 현장 특성상 화기와 조금만 가까워져도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곳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같은 경우에 화학물질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화학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위험성 평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3개월 뒤 가동을 앞두고 있어 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겁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면은 누출되면은 자연 발화성이라서 이제 화재 발생할 위험성이 높잖아요. 컨설팅 받았던 내용들 혹시 잘 설치가 돼 있는지 좀. 그 화재가 나면 바로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발견한 뒤에는요, 각 분야 전문가의 외부 자문을 바탕으로 공장 내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컨설팅 같은 게 받기가 어려운데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화학 공장의 위험성을 갖다가 사전에 파악하고 그걸 개선해 가지고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일상 가까이 있는 화학물질. 큰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작은 대비에서 시작됩니다.